저도 13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또 비핵화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되는 고위급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국회 문제 해법을 놓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평이 많지만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미 국무부가 논평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미국 측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심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선박 억류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박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선박들은 일본에도 수차례 입항을 했으나 일본 정부도 선박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행위는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 수입 업체가 우리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을 공급받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도 확고합니다.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도 정부가 미국 측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경주 한수원 노조를 방문해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자한당의 비판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비판만 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 공세이자 전형적인 혹세무민입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한당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70%에 달하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해 가는 계획입니다.
당장 몇 년 안에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2023년까지는 5기의 신규 원전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원전 비중이 급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한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적자는 1,036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에 따라 폐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한당의 주장 중 팩트에 근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 여당의 발목만 잡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계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어제 채택되었습니다. 5개월여의 농정 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밝힌 농식품 행정과 정책에 대한 비전을 현장에서 제대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 현장의 시름이 깊습니다. 채소, 과일, 농작물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지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중장기 혁신 방안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농정 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